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과 겸하여 제주 4.3 기념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가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주일날 되면 저녁에 그냥 몰아치기로 훅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재밌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제주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가족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그거 보다 보면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 자연 환경, 꽃이 만발한 그 유채꽃밭이 쫙 펼쳐지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보통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푸른 바다와 유명한 관광지 혹은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 찾아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만은 사실 제주도민들이 깊이 숨기고 살아왔던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제주 4.3 항쟁이라는 겁니다. 제주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아름다운 그 광경뿐만 아니라 원래 제주도는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한 놈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죠? 3일 4일 굶으면 누구나가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제주 지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워낙에 착취와 그 강탈이 많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크고 작은 소작쟁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제주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소작쟁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이 지주라고 하는 대지주, 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땅을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또한 적게 가진 자도 구별이 별로 없는 사회가 제주 땅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전라도 계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넓은 평지와 밭이 있는 이런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한반도가 70%가 산지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부산에는 전부 산이거든요. 마늘 부자에 산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평지잖아요, 그죠? 김제평야만 가더라도 쫙 땅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죠? 근데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입니다. 가운데 한라산이 펑 터져가지고, 그죠? 그런 작은 화산섬, 그러다 보니 큰 농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바닥만한 자기 농지 하나 개간해가지고 자작을 하는 자작농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부자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밥 굶는 일도 없다고 하는 땅이 바로 이 제주도였거든요.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 유명한 삼다, 삼무 아시죠? 그죠? 그죠? 삼다가 뭐죠? 삼다수. 예, 오늘 그 삼다. 세 가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돌, 바람, 여자, 그죠? 잘 아시네요. 그 삼무는요? 삼무는 뭘까요? 대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둑이 없고요. 마지막이 거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주도였습니다. 대문과 도둑이 없는 이유는 큰 부자가 없으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다 보니까 훔쳐갈 물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뭐 이거 꽁꽁 숨겨놓고 도둑말 그 재산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문도 없는 거죠, 그죠? 외출할 때에 뭐 나무가 3개 있는데 3개가 올라가 있으면 장기 출장, 뭐 하나가 걸려 있으면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다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거지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그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가졌던 것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서로 그죠 한 아이조차도 그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땅이 바로 제주도인데 이런 평화로운 제주 사회가 1945년 해방 이후로 큰 역사적인 아픔을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일본 제국이 마지막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수세에 몰리니까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뭘 했냐면은 이 제주도를 전 지역을 군사 요새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다가 7만 명의 일본군을 육지에서 데리고 와서 한번 미국과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15 광복이 이루어지고 제주에 있던 모든 일본 군인들이 다 철수해 버립니다. 해방 이후에 이 비어있는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 버린 이 제주도 땅에 다시금 일본으로 강제 노동을 갔던 제주도민들이 해방이 되어졌으니 다시금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다시금 귀향하여 돌아오거든요. 그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뭐 밭갈이 할 땅도 별로 없고 그죠.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는 그럼에도 서로 아끼고 서로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가 없는 땅. 이 땅이 갑자기 인구가 6만 명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들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전에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고 제주도로 승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앙정부로 갖다 바쳐야 할 세금은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이런 것들이 더해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제주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1947년 3월 1일 날 3월 1일이면 이름 잘 아시듯이 1919년 3월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이제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3.1절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기마 경찰이라고 말을 타고 가는 경찰이 타고 있던 그 말의 발 뒤꿈치에 이 아이가 쫓아가다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마 경찰이 그걸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경찰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던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이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냐면은 그 시위대를 향하여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롭던 3.1 운동 기념을 하던 이 장소가 한순간 폭동으로 오인되어져 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이 6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거든요. 자, 이러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까운 이웃이 총을 맞고 지금 경찰에 의해 총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했던 미 군정이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서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미 군정이 조사를 했는데, 근데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발표하냐면은 경찰 발표로 도민 반감이 고조된 것은 경찰의 잘못이었다, 오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 제주 조직이 선동해서 증폭시킨 것이다. 제주 인구의 70%가 자익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 붉은 섬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붉은색이란 저 북쪽에 있는 공산당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좌익들의 도시, 섬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군정 수뇌부들을, 경찰들 다 육지에서 다시금 다 파송해 보냅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라고요. 그러면서 육지에서 응원경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북청년단 등을 제주도에다가 급파해가지고 빨갱이 사냥이라고 하는 구실로 주모자들을 대대적으로 금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 제주 조직이 대략적으로 한 35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당시에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속 한 달 만에 500명이 체포되어졌고요. 1년 동안 2,500명이 이것으로 구금이 되어져 가지고 심한 어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청년들로 조직되어진 이것들이 깡패 집단들이거든요. 와서 엄청나게 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분노한 제주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관, 모든 직장의 95%가 파업에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기름을 부어버린 거잖아, 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48년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를 했던 시절입니다. 5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 지금 사람들이 막 이 제주 3.1절 기념 행사의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막 폭발해 있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육지에서 온 경찰들, 서북 청년들이 와가지고 검거한다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아버렸으니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200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딱 2곳, 제주도에서 3곳이 지역구가 있는데 2곳이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남한 단독으로 정부 수립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리 되면은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했고요. 또 한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부가 하는 꼴이 이 지금 제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1년 동안 지켜봐왔잖아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제주민들이 그동안 선의적인 부분에서 민의를 표출하고 있을 그때에 남로당 무장대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 350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3.1절을 기여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폭동을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막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경찰들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이걸 좀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남노당이 존재했지만 이들이 일으켰던 폭동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정부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정권이 볼 때에 이 제주도 것들 빨갛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까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1948년 11월 17일 날 대한민국 제1호 계엄령을 내려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계엄령 때문에 난리가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제1호 계엄령이 어디냐면은 제주도에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9년 1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주도 사태를 가혹하게 탄압하라는 겁니다. 자, 계엄령 선포되어졌지요. 대통령이 저들 가만히 두지 마라. 죽였어라도 이거 진압해라. 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미군정 구사단이 제주도로 이제 내려오고 육지에 있던 경찰들 해가지고 쭉 많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서북청년단까지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토벌대를 이제 구성해서 해안가에서 5km 안에 있는 중간 그 지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무장대로 간주하고 다 쏴치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들은 무장대다. 아까 무장대가 몇 명 정도이었다고 이야기했죠? 350명, 많아봤자 500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산으로 숨어버렸으니 그들을 토벌하겠다고 하면서 선을 긋고서 삐라를 뿌려가지고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와라. 무장대를 토벌할 테니까 무죄한 사람들은 다 내려와라.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 뭐 했냐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도 너희들 빨갱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4.3 사건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추정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사망했다, 제주 4.3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한 숫자가 14,700명 정도, 15,000명 정도 되고요. 그건 이제 확인되어진 거고,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집 남편이, 우리 집 동생이 지금 그 이후로 사라져 버렸다. 이게 다 모아서 보면 3만 명 정도가 희생자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 산간 마을의 95%가 다 불타버렸고요. 가옥의 거의 4만 채 정도가 다 소각되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보게 되어지면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무슨 빨갱이가 뭐가요? 무슨 빨갱이에요, 아이들이. 10대 그 아이들이 무슨 빨갱이입니까? 그죠? 그리고 당시에 65세 이상 노인들, 지금이야 뭐 80 넘어야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60세 환갑만 넘어도 다 나온 노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총을 들고서 뭐 무장을 해서 한단 말입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할 것 없이 죽은 숫자가 거의 3만 명에 가깝단 말이에요. 제주 4.3 공원에, 평화공원에 가면은 그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죽은 지금까지 확인되어진 거의 15,000명의 위패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저기 광주의 민주화 공원 가면은 쫙 있잖아요, 그죠? 영정들이. 여기도 보면은
영정은 없고 위패가 쫙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다 보면은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저런 위패가 쫙 있는데 조천면에 교래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제 저게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 아래쪽에 김계성의 일자, 김계생의 이자, 김계성의 삼자, 김계성의 사자 이런 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계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이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이름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거의 3만 명 가까운 희생자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제주 인구가 많게는 30만, 어떤 거는 15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3만이 죽었으니 거의 10% 적게는 많게는 3분의 1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집집마다 4.3 희생자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마을마다 제삿날이 같은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4.3 항쟁에 대한 장편 서사시로 4.3을 알리려고 했던 한라산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이산하라고 하는 시인이 제주도를 떠나면서 읊었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죽은 자보다 더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4.3 항쟁의 당시의 끔찍함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문제는 남노동만, 이 빨갱이 놈들만 때려잡았다면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래봤자 많으면 500명인데 3만 명이나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억울한 죽음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정부가 이 사실을 사과했다든지 이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하는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입 밖에만 내면은 연좌제로 너 빨갱이다라고 해야 다 잡아넣더라는 겁니다. 이 국가폭력 앞에 어느 누구도 여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죽은 자보다 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입을 꼭 다물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만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이 남노당의 이 무장대도 엄청나게 또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학살을 해버린 이 숫자가 3만 명이란 말이에요. 제주 4.3 당시의 상황을 정언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경 토벌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여 무장대들도 잔인했다야.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모양이여 당시에 집안에 아들내미가 무장대에 속해 있으면 군경 토벌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막 무섭게 그런다. 모른다고 하면 대살리라고 해서 가족들 전부를 끌어와서 대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정부가요. 그런데 무장대들은 자기 대신 가족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뭐 눈깔 뒤집히지 별 수 있어. 그러면 복수를 해댔지. 자기 가족 죽인 관련된 사람들 또 찾아가가지고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꿎은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죽어 나갔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증오는 격한 충돌들로 이어지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 앞서 이야기했던 희생자가 추정되어진 희생자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가량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사에 보면은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거의 한 86% 정도고요. 이 무장대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한 14% 정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오 가운데 선량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4.3이 뭐과라고 물어보면은, 4.3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은 속섬하라이입니다. 속섬하라이. 어떤 걸 제가 다시 또 인용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제주말로 속섬하라라는 말 들어봤냐? 조용히 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너무 시대가 무섭고 말 잘 못했다간 죽어나가니까. 또 기억하기엔 너무 아프니 알아도 모르는 거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야. 그게 속섬하라라는 뜻이다. 4.3 사건이 있고 나서는 다들 속섬하라 속섬하라 했다. 묻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귀머거리처럼 살아야 했고 살아도 목숨만 붙어 있다 뿐이지.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기억하고 말하면 제정신으로 못 살지.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섬했지. 72년을 속섬했는데 오늘 누가 이렇게 내 이야기 들어주니 그래도 좀 시원하다야. 탐나하라방 이야기라고 하는 그 어떤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분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이제 6월 5일, 6일 날 우리 4.3 기행을 가는데 그때 나와서 설명을 해줄 기장 목사가 있는데 후배 목사인데 이 젊은 목사가 제주도에서 지금 한 10몇 년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주 사람들은 그 자연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눈만 들면 푸른 바다가 있고 고개만 돌리면은 뒤에 푸른 한라산이 보이는 참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표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폭력에 노출되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폭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그 시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숨기는 거죠. 왜? 피해자이면서 서로가 집안끼리 다 가해자가 되어졌으니. 내 살겠다고 저 집이 무장대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집에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서로가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속섬해버린 거예요.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5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침묵을 강요해 오던 이 제주도가 이제 이 4.3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련한 특별법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이 4.3에 대한 진상을 쫙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진상 보고서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희생자가 확정된 것만 15,000명, 추정이 25,000에서 3만 명이 발생되죠.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제주도에 직접 찾아가서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국가 추념일을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달력에 가서 보시면은 4.3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념일.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주 4.3에 직접 가해자였던 군과 경찰이 공개적으로 또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4.3이 조금씩 밑바닥에서 숨겨져 있다가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4.3에 대해서 잘 아신가요? 4.3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습니까? 5.18은 잘 어렴풋하게 아는데 이거죠. 4.3은 잘 모르잖아요. 드러나긴 드러났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4.3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4.3 평화박물관에 가게 되어지면은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은 위로 구멍이 굴뚝까지 팍 뚫려 있고 그 아래에 비석 하나가 쫙 있습니다. 백비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요. 비석입니다. 근데 이 비석에는 글자가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백비란 말이 오늘 설교 제목도 백비인데 이 백비란 말이 어떤 까닭이 있어가지고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이라는 거예요. 왜 글을 새기지 못했을까요? 4.3은 아직도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자, 국가기념일인 우리 비슷한 5.18, 그죠? 광주 5.18 같은 경우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은 앞서 얘기했던 박근혜 시절에 법정 기념일로 정하긴 했는데 그 법정 기념일도 어떻게 됐냐면은 4.3 희생자 추념일 됐습니다. 백비에 아무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는 까닭은 아직 4.3이 이름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우리 모두도 4.3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엄청난 가장 큰 폭력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광주는 기억하는데 제주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속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총회를 할 때에 제주도가 이 4.3 기념일을 총회에다가 올려서 총회가 지정하는 기념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4월 3일을 기념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몇 교회나 드릴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개자식들아, 너희들이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나 잘 꾸미고 앉아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언자들의 후손인 척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추모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아픔에 눈 감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서북 천정자들이 북에서 내려온 그래서 세워진 영락교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이 대학살에 앞장섰던 많은 군인, 경찰,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 제주도를 짓밟아버리라고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인이란 말이야. 우리는 오늘 7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우리는 기념비나 세워놓고 무덤이나 찾아가면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못된 인간들아, 주님의 이 꾸지람이 2000년 전에 주님의 피 끓는 절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과거 현대사의 여러 아픔들에 사죄하며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주류들은 빨갱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는 보니까 이 4.3은 제주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설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비가 여전히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채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세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역사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6월 5일, 6일 날 제주도에 4.3 평화기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무슨 기억이 남겠어요, 그죠?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봐야 그 아픔을 압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늘 이 음성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의 역사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짓거리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죠? 이 아벨의 피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역사가 잘 정리되어지고 밝혀지고 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주님, 77년 전에 그 참혹한 경험과 상처가 남아있는 제주도에서 치유와 화해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 피로 물들었던 붉은 동백 꽃잎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꽃이 되게 하시고, 저 푸른 바다가 미래의 역사와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생명을 보듬는 평화의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